8장을 보겠습니다. 자하문활 교서 천해며 미목 반해여 소이위 현해라 하니 하위야 있고 자왈 회사 후손이라 왈 예후 혼저 자왈 기여자는 상야로다 시가여언 시의니라. 자하가 선생님께 질문하였다. 교소천해 미목 반해 소이위 현해 라는 식구가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교소라는 것은 어여쁘게 웃는 거죠. 어여쁘게 웃는데 보조개입니다. 이게 보조개까지 탁 생기고 눈이 아름다운데 아름다운 눈을 가졌는데 반은 눈동자하고 흰자하고 이렇게 선명하게 나눠질 때의 모습이에요. 뭐라 그래요? 아름다운 눈에 눈동자와 눈이 또렷이 구분되는구나.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리고 흰 바탕으로 아름다운 색채를 이루었구나 라는 식구가 있습니다. 선생님 무슨 말입니까? 이거 해석은 모를 리는 없을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공자께서 회사 후손이라. 이게 이제 두고두고 오랑캐처럼 A냐 B냐처럼 회사 후손이라고 했어요. 이 색깔을 칠하는 일은 흰색 뒤에 온다 이렇게 한 거죠. 그 말을 듣고 자하가 얘가 뒤에 온다는 말입니까? 라고 반문 겸 자기가 생각하는 거 얘기했더니 나를 일으키는 것은 상해로구나. 너와 더불어 비로소 시를 얘기할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얘기예요. 이 8장은 꼼꼼히 읽어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게 왜 재밌느냐? 전 재밌게 읽었는데 이게 한번 제가 재밌게 읽은 걸 설명을 한번 해봐야겠네요. 일단 쉬운 것부터 보겠습니다. 이 시구는 그 위풍이라고 하는 위나라 민요를 담은 위풍, 거기에 석인이라는 시가 있어요. 큰 사람, 미인을 얘기하는 이제 굉장히 큰 미인. 미인의 그 아름다운 자태를 묘사합니다. 뭐 하얀 피부에 뭐 목은 구더기 같고 뭐 굉장히 좋은 시인데 거기에 이제 이 마지막 세 구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자아로 볼 때는 좀 이상했던 거죠. 이게 핵심은 소이위 현야에 걸려 있어요, 사실. 웃었더니 이 천하고 반한데 결국 소이위 현화로 잡으니까 이게 이제 무슨 이해가 안 됐던 거죠. 이제 간단하게 이해를 하자면 천과 이제 반을 사람들이 이제 눈동자와 보조개를 얘기하는데 이거를 색깔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소와 현이 색채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묘하게 웃는데 요게 이제 홍조를 띠는 거죠. 천자를 요렇게 보는 거죠. 붉은색. 교묘하게 웃는데 발길하게 웃음이 이제 드러나고 아름다운 눈을 가졌는데 이 반이라는 건 눈동자와 그 흰자가 너무 선명하게 드러나고 깊어서 눈에 어떤 푸름한 기운이 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붉은색에 푸름한 기운을 띠고 하얀색까지 있으니까 이 전체가 어우러져 현란한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색깔, 일종의 이거를 화장술로 보이는 해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게 하면 금방 이해는 되죠. 이해는 되는데 이 자아의 말이 좀 질문이 잘 안 들어오죠. 그때는 하여튼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미소가 이쁘고 눈도 이쁜데 하얀 걸로 흰 바탕에 아름다운 칼라를 이루었구나. 선생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회사 후손이라. 공자의 답이 이제 역대 논란거리라는 게 이 부분이죠.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옛날 고주에서는 이 후를 타동사로 봤어요. 그러니까 흰색을 나중에 하는 거죠. 흰색이 나중에 옵니다. 흰색이 나중에 오는 거죠. 그러니까 칼라가 먼저 있고 나중에 흰색이 되는 거죠. 근데 주자는 회사 후 어소가 되는 거예요. 회사 후 어소. 색깔 칠하는 일은 흰색이 있은 다음에 채색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흰색이 있고
뒤에 이제 칼라가 나오는 거죠. 이 순서가 뒤바뀌어요. 공자가 무슨 의도로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걸 이제 받아서 이제 예후, 요건 이제 뒤에 얘기하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뒤에 보면 이 자아가 이걸 예와 관련시켰잖아요. 이 송대의 주자가 이거 주석을 붙이면서 앞에 해석을 뒤집은 거 아닙니까? 뒤에 나오는 예 실천사시 인간성, 인성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요. 인성 문제가. 송대의 성리학은 성리학이라는 말에 보듯이 인성에 깊은 관련을 두고 있거든요. 송대 사람들이 볼 때는 인성은 이노센트, 그러니까 명백하고 결백하고 종이장 같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위에다가 예라는 채색을 더해서 우리 인간이 이제 다르게 변화한다고 생각했던 그 생각이 아마 박혀 있어서 회사 후소할 때 하얀 바탕이 먼저고 그 위에 색깔을 더한다고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다른 해석이 가능한 게 뭐냐면 한나라 때 사람들 이것과 반대로 칼라가 있는 다음에 흰색으로 마무리를 한다 그랬거든요. 한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본 이유는 아마 당대의 그 회화 관습, 페인팅, 회화 관습하고 연관이 있어서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국의 회화사를 보면 뭐 다 아시는 문제이긴 한데 채색화에서 수묵화로 발전이 했어요. 그러니까 흰색에서 칼라로 간 게 아니라 흑백에서 칼라로 간 게 아니라 칼라화가 있다가 뒤에 그 수묵화로 발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가 들어오고 당대에 불교 수행 후에 성당 이후에 성립한 문인화로 성립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주자는 당대 이후를 거쳤기 때문에 수묵화를 염두에 두고 흰 물감 바탕에 색을 하는 순서로 봤던 것 같아요. 회화사 때문에. 근데 공자 시대는 그거 무관해서 채색화가 먼저였대. 요런 차이가 있다는 것도 아마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당대 그 고주는 한나라 때나 그 이후의 주를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보는 인간성은 송나라와 달리 풍부하고 다양하고 여러 가지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인이 신인이 하는 그 바탕 질, 이 바탕이 있은 다음에 거기에 예를 더한다고 봤던 게 이제 고대의 주의 사람들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회사 후소에서 나중에 흰색으로 마무리를 탁 한다고 봤던 것 같은 그런 차이가 있어요. 여기서 끝났으면 시를 묻고 시를 대답하는 걸로 끝났을 텐데 자아가 대뜸 얘기하죠. 얘가 뒤에 오는 거군요. 근데 공자의 대답이 더 걸작입니다. 나를 일으켜 세우는 건 상의로 이 기자라는 건 몰랐던 걸 깨우쳐준다는 뉘앙스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자는 이 시를 읽으면서 이게 그 회사 후소의 문제가 결국 예와 관련되리라고는 미처 생각을 못했거나 언어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잠재해 있었던 건데 자아 얘기를 듣고 그래 그런 것까지 있었구나라고 깨우친 거죠. 그러니까 자아의 그 각성에 공자 회사 후소한 말을 듣고 자아는 바로 예를 떠올리면서 그 말을 듣고 탁 머리가 깨진 거예요. 그 깨진 거를 공자도 금방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주목할 만한 생각을 네가 하고 있구나. 이거 상당한데? 라고 얘기를 한 거지. 이 기여자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대답 전체가 자아의 그 뭐라 그러죠? 예후혼저라고 말을 하면서 시의 문답에서 예와 인성의 문제로 이 급전회를 하죠. 굉장히 드라마틱한 이 문장이 됐던 그 현장인 겁니다. 그리고 이 앞에서 나왔지만 이 자아의 이름이 이 상이죠. 스승과 이 부모원이 이 제자를 이름으로 부를 수 있죠. 이렇게 딱 공자께서 굉장히 기뻐하는 이 앞에서 그 자공이 절차탁마할 때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 탁 이걸 두고 얘기하면서 공자 이 편을 똑같이 썼죠. 그거와는 방향이 약간 다르지만 제자의 깨우침을 보고 서로 이렇게 상승작용해서 스파크가 일어나는 이 재밌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재밌는 것은 그 대부분의 그 서양 번역은 이 송대의 인성론의 바탕이 된 번역을 따르고 있다는 것도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